반미주의자세요? 미국은 갈 수 있어요? 새 정부 첫 번째 총리 후보에게 기본적인 양력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해야지.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니. 극우 커뮤니티, 친윤 커뮤니티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걸 기자가 받아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는 건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합시다. 첫 번째,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실에 카메라 4대 추가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네,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마저 통제하려는 언론사 길들이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길들이기. 네. 언론 탄압.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나오는 거는 언론에 알랑방구 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편 들어달라고. 그리고 언론에 대리 민원하는 겁니다. 저게. 왜냐하면 10중 8구 기자들이 국민의힘이 요청했을 거거든요. 대신 말 좀 해달라고. 자기들이 말하면 욕먹을까 봐. 기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모습이 생중계 되면 좋아할까요? 낯설겠죠. 낯설겠죠. 개혁을 말하는 비판적 기자들인데 뭐 그런 변화를 좋아하지 않을까? 싫어합니다. 네. 싫어해요. 제가 만나본 모든 직종 통틀어서 기자군의 꼰대 지수가 1군 그룹에 속해요. 그렇습니까? 매우 자기중심적이고 자기가 불편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의 브리핑 시스템도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마련된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이전까지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지, 주요 부처에 기자실이라는 게 따로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생겼냐면 기자실이 독서실처럼 생겼어요. 요즘 독서실도 이렇게 안 생기지 않았나? 진짜 독서실인데요. 그 총무 있는 옛날 독서실 있잖아요. 네. 그런 독서실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폐쇄적인 카르텔로 메이저 언론사 중심으로 운영이 됐어요.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특권이죠. 그 기자들은 저 방에 아예 출근을 해서 점심도 그 부처에서 먹여주고 보통 저녁도 접대가 자주 있었고 물론 밥값은 안 냅니다. 술값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세금으로 저런 시설 운영은 안 된다 해서 각 부처 기자실 하나로 통합해라. 그리고 인터넷 매체도 등장했으니까 개방형으로 인터넷 매체 기자들도 오게 만들어라 했거든요. 네. 야, 선진국 시스템이니까 기자들이 좋아했을까? 싫어했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뭐 기자실 통폐합이라면서 관련 기사가 막 쏟아졌거든요. 그때 정부의 오만과 독선 그 기사들 중에 한 줄만 읽어봐주세요. 아무거나. 네, 이 정권의 편의만 생각한 독선이 오만일 뿐이다라고 서울신문 사설이고요. 2007년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건 뭐 서울신문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이 다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얼마나 비판 기사를 써야 했는지. 그때는 한겨레, 네. 조선일보가 같은 편이었어요. 진보 보수 대동단결해가지고 그 브리핑룸에 자기가 안 들어간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정부 청사 복도에 앉아가지고 막 그 사진도 있을 텐데, 이런 사진들. 브리핑실에 안 들어간다고. 지금 보면, 아이고, 저 꼰대들 싶은데, 그때는 진보 보수 모든 매체가 대동단결해서 노무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마자 바로 기자실이 복원되죠. 그리고 막 박수치고 기자들 환호하고. 저렇게 기자실을 다시 만든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명백한 태행이죠. 그렇네요. 지금 보면. 네. 근데 언론들은 보수 정권의 대통령한테는 무르고 소프트하고 민주진영 출신의 대통령에게는 아주 가혹해 왔어요. 사실. 제가 25년간 이 바닥 언저리에 얹혀 있으면서 몇 마디라도 보태면서 반복적으로 경험한 건데 항상 그랬어요. 아마도 이명박 그 이후로 제가 아주 면밀히 관찰했는데 항상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도 그렇게 다루려고 하겠죠. 언론이. 이 브리핑 카메라 설치 건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 초에 대통령실하고 기자들 사이에 기싸움 측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비어천가를 초장부터 부르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카메라 설치는 기자들이 싫어할 만한 변화거든요. 네.
앞으로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합시다. 예. 기자들만 카메라 뒤에 있는 거는 불공평하잖아. 그리고 오늘 말 나온 김에 언론 관련해서 언론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 하는데 이따가 정준희 교수님도 나오시고 과방위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나와가지고 언론 참법 얘기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언론 이야기를 좀 더 할까 하는데 언론이 권력을 견제하는 건 필요하죠. 필요하죠. 건강한 긴장도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근데 언론으로부터 나오는 견제도 일정한 수준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되도 않는 억으로 그냥 엉기는 거예요. 어제 제가 김민석 총리 내정자라고 해야 되나요? 김민석 의원이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이거 보고 또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 질문만 따로 들어봅시다. 야권이랑 이제 온라인상에서 김웅 원장님한테 지난 1985년 이제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 관련해가지고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반미주의자다라는 사실관계의 확인과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은 어떤지. 자, 김민석은 운동권이라서 미국에 입국 못한다. 이게 김민석 총리 내정 발표 직후부터 극우 커뮤니티 또 뭐 친윤 커뮤니티에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걸 기자가 받아가지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묻는 건 이건 기본도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기초조사만 해도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미 문화원 사건이라는 게 85년 김민석 의원이 서울대 청학상 회장 시절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김민석 의원은 하버드에서 행정학 석사를 했어요. 그걸 90년대 이미 했어요. 지금 뭐 미국을 못 간다가 아니라 90년대 이미 했다고. 네. 그러고 나서 정치적 고난의 시절이 꽤 길었거든요, 이분이. 20년. 아시는구나. 네. 왜 정치적 고난이 시작된지도 아십니까? 정확하게 모릅니다. 갈 길이 좀 머네요. 어떻게 됐죠?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기억이 안 나요. 하여간 그 긴 정치적 고난 시절에 미국에 다시 가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요. 미국 변호사예요, 저분이. 네. 근데 미국 출국이 안 된다뇨. 하버드 케네디 스쿨 졸업했다고.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고. 그 중간에는 중국의 칭화대인가? 거기 가서 또 중국법 공부했어요. 새 정부 첫 번째 총리 후보에게 기본적인 양력 조사를 하고 질문을 해야지. 이걸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니.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미 문화원 점거 사건은 물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고. 근데 이 기자들이 아마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거든요. 혹은 태어났을 때 너무 어렸거나. 미국을 못 간다는 근거로 물을 게 아니에요. 왜 점거가 필요하냐고 물었어야 하는 거예요. 정치부 기자라면 최소한. 왜냐하면 이게 5.18 광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순전히 5.18 광주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모르고 미국에 못 가는 근거를 묻는다는 거는 이게 무슨 반미주의자냐고 그래서. 5.18이 반미해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가 일베 커뮤니티 유저들을 만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부 기자들이 만났는데 정치부 기자들이 첫 질문을 이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한참 모질한 겁니다. 그 총리 후보자로 나선 거라서 김민석 의원이 상당히 점잖게 답변을 했던데 안 그랬으면 진짜 하여튼 답변부터 들어봅시다. 있으니까. 누가 진짜로 이런 질문을 하셨다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 공교롭게도 전임 총리와 같은 학교도 다녔고 그리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도 자격도 받는 등 미국의 가장 훌륭한 세계에 대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1985년에 있었던 서울 미 문화원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사실상 최초로 광주 문제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동맹 국가이자 우방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미국이 어떠한 민주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물은 일이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광주 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때 그 일을 통한 한국과 미국의 각성이 이번 빛의 혁명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한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군사반란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축적한 것이 아닌가. 2030 남선들 이준석 의원이 하버드 나왔다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분 90년대 중반에 이미 하버드 케네디 스쿨 나왔다고. 칭화대도 나왔어. 중국에서 제일 아니에요, 거기가? 그리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니까요. 자, 이런 질문 자체가 언론에 있는 다수 젊은 기자들이 민주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가진 스테레오타입에 운동권 출신이 뭐 공부는 제대로 했겠나 하는 인상 비평 수준의 이해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그렇지 뭐 하는 그런 인상 비평 수준의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반미주의자세요? 미국은 갈 수 있어요? 진짜. 그런데 이런 질문을 보수 정치인한테는 안 해요.